네, 이번 시간에는 공합기기의 그 두 번째 시간, 공합 액추에이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합 액추에이터는요, 우선 직선 운동 작업을 하는 실린더가 있습니다. 실린더의 종류로는 어, 한쪽 방향에 의해서만 압축 공기가 들어가는, 그리고 반대 방향은 내장된 스프링에 의해서 어, 외력에 의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고요. 이게 들어가는 게 두 개다 이러면 복동 실린더가 되겠죠. 그래서 반동 실린더 한쪽으로만 이제 공기가 유입되는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최대 행정거리가 100mm로 제한되고요. 귀한 장치가 내장되어 있어서요. 내장입니다. 내장. 공기 소요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클램핑이나 이젝팅, 프레싱, 리프팅 등에 주로 사용이 되고요. 단동 실린더로는 이제 격판 실린더, 롤링 격판 실린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단동형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한쪽으로만 유입이 됩니다. 유체가. 하지만 이게 복동형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단동형은 한쪽으로 들어가서 이 스프링에 의해서 되돌아오는. 복동형은 이쪽으로 유입된 공기에 의해서 전진했다가 이쪽으로 유입된 공기에 의해서 후진하는 그런 실린더가 되겠습니다. 복동 실린더로는 쿠션 내장형 실린더, 충격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쿠션 내장형 실린더가 있고요. 양로드형 실린더, 이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회선 양쪽의 압력이 작용하는 면적이 같으므로 전진, 후진 운동 시 같은 힘을 낼 수가 없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이 일반적인 복동형을 봤을 때, 이쪽 면적이 있죠. 색깔을 좀 다르게 표현하겠습니다. 이쪽 면적이 전진시고요. 이쪽 면적이 이제 후진시 적용되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A1이라고 하고 이 부분이 A2라고 하면 A1이 A2보다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압력은 압력은 이제 변동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A분의 F1, A2분의 F2를 따졌을 때, 그러면 압력이 이 전진할 때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더 많은 것이 들어가겠죠. 면적이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속도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 양쪽에다가 똑같이 그 로드를 설치를 하게 되면 면적이 같기 때문에 속도도 같겠죠. 같은 힘을 낼 수 있고. 그래서 이 양로드 실린더를 쓰게 됩니다. 같은 힘을 낼 수 있는. 로드리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력을 이용한 실린더로서요. 이 리스라는 게 로드가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로드가 없으니까, 이것을 로드라고 합니다. 이런 걸. 로드가 없으니까 다른 복동 실린더보다 설치 공간의 크기가 작습니다. 텐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요, 실린더 지름이 한정되고 큰 힘을 필요한 곳에 사용이 되는데, 텐덤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왼쪽에 직렬로 이렇게 연결해 줍니다. 실린더가 많이 좀 길어지게 되죠. 두 배의 힘을 낼 수 있지만 좀 길어진다는 거. 다이치 제어 실린더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 또는 여러 개 복동 실린더 결합시켜 놓은 것으로서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다이치 제어. 양 로드형과는 달리 여기는 양쪽에 같은 로드를 달하는 게 양 로드형이고요. 여기서 아예 그냥 피스톤 있죠. 보통 실린더를 결합을 시켜 놓은 겁니다. 실린더 두 개를요. 실린더 하나인데 로드가 두 개인 거고요. 브레이크 부착 실린더라는 것도 있고요. 충격 실린더가 있는데, 충격 실린더는 작은 실린더 큰 충격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서요. 큰 힘을 얻으려고 할 때 사용되는 것이 충격 실린더입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됐었습니다. 기타 실린더로는 짧은 실린더 곰체로 긴 행정거리를 필요한 경우에 텔레스코프를 쓰고요. 레명은 강성을 굉장히 요구할 때, 이 레명 같은 경우에는 지름이 작고
아, 지름이 크고 그 길이가 작을 때, 자, 큰 힘 강성을 요구할 때 사용되는 그런 것이 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 피스톤을 대신해서 쓰는 것 중에 플런저와 램이 있었죠. 네, 지름이 크고 길이가 짧은 큰 힘을 요구할 때는 램형을 씁니다. 다음은 회전 운동 작업인데요. 자, 공합 모터입니다. 공합 모터라고 하는 것은 공합 에너지를 기계적인 연속 회전 운동으로 변화하는 기기를 공합 모터라고 하는데요. 자, 공합 모터도 자, 공합의 특징과 똑같습니다. 유압 모터의 특징도 유압 특징과 똑같듯이요. 에너지 축적할 수 있어서 정전이 발생해서 기동이 가능하고요. 저 가부하에 안전합니다. 유압에 비해서 굉장히 당연히 안전하죠. 압력이 10배 정도 작기 때문에 일정 토크 이상의 힘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폭발의 위험이 많이 없습니다. 화재의 위험도 없고요.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요. 기동 정지, 역회전 운전이 쉬우나 에너지 변환 효율이 좀 낮습니다. 회전 변환 효율이 낮은 것은 그 압축성이기 때문이에요. 압축성이기 때문에 회전 운동에 공기 소비량이 많아서 운전 비용이 많이 들고요. 회전 속도의 변형이 심해서 정밀한 운전이 어렵다는 거. 정밀 위치 제어가 힘들다는 거. 이게 대표적인 공합의 단점이었었죠. 압축성이 불량의 제어에 어려움이 있고 소음이 배기 소음이 굉장히 크게 발생이 됩니다. 개념 잡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압 모터의 장점이 아닌 것. 자, 회전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있고요. 그리고 회전 속도와 관계없이 일정한 공기를 소모한다. 이건 틀렸네요. 장점이 않습니다. 장점이 아닙니다. 속도 조절 범위가 크고요. 과거에 대해서 안전합니다. 관계없이 일정한 공기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자, 변형이 심하죠. 변형이 심해서 정밀한 운전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고압 모터의 종류로는 자, 피스톤형, 베인형, 기어형이 있는데 자, 이것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장 구조가 간단한 게 기어형이고요. 이것은 자, 고토크형에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베인형은 구조가 간단하고요. 이것은 고속 회전 저토크형에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피스톤형은 자, 구조가 복잡하고요. 가격이 고가입니다. 기어형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겠죠. 피스톤형은 또 출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출력이 굉장히 높아서 이것은 저속 고토크에 사용이 됩니다. 요동 액추에이터라고 하는 건 제한된 요동이라는 제한된 그 회전각을 꼭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제한된 회전각을 가지는 장치로서요. 어떤 방향을 일정 각도로 회전하면 다음은 반대 방향으로 회전 운동하는 장치가 요동 액추에이터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베인형, 레크피니언, 스크류형이 있고요. 베인형은 최대 각도 300도, 레크피니언은 45도 720도, 스크류형은 100도 360도 이상 요동 각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타 공합 실린더로는 자, 로드리스, 그러니까 로드가 없는 실린더가 있고요. 그러니까 제한된 공간 상에서 긴 행정 거리가 요구되는 경우 이럴 때 사용이 됩니다. 충격 실린더는 상당히 큰 에너지를 얻고자 할 때 사용되는 실린더가 되고요. 공합 실린더의 사용 시 유의사항으로는 자, 주요 온도는 50도, 60도가 적당하고 로드는 가로하중과 굽힌 모멘트 걸리지 않도록 고려해야 되고요. 부하 걸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부하의 운동 방식과 실린더 위 작동 방향이 추종하도록 한다. 부하의 운동 방식과 실린더 위 작동 방향이 맞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사용 공기 압력이 1에서 7기압 정도가 적당하겠습니다. 부속기기로는 자, 공합을 작동 확인하고 물체 유무를 감지해준 검출기가 있고 리밋 스위치 밸브, 리밋 스위치 밸브라고 하는 것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으면 이 실린더의 그 위치를 검출해 주는 거죠. 접촉식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진했는지 전진했는지
나타내주면 이 접촉식 변이 센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합 센서로는 자, 고온, 진동, 충격, 습기가 많은 곳에서 물질 재질이나 색에 영향을 받지 않고 검출할 수 있고요. 배합형, 반사형, 와류형 등이 있습니다. 진공 펌프, 이것은 400에서 600ml 수은주 정도의 부합을 의미를 합니다. 소음기라는 것은 자, 배기 속도를 줄이고 이제 배기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기를 사용하는데 단점이 있습니다. 소음기를 사용하게 되면 공기 흐름에 저항이 부여돼요. 그러면 효율적인 부분에서 안 좋겠죠. 배합이 발생해서. 그래서 소음은 어쩔 수 없는 공합의 단점인데 소음기를 달아버리면 효율이 낮아지는 더 큰 단점이 생기게 됩니다. 효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죠. 공유와 변환기에는 자, 공기 압력을 동일한 압력의 유압으로 변하는 공압에서 유압으로 변환시켜주는 변환기인데요. 실린더나 배관 내 공기를 충분히 제거하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직 방향을 설치를 하게 되고요. 이 부분이 좀 잘 나옵니다. 공유압 변환시 사용 시에 그 유의사항으로 배관 내 공기를 충분히 빼야겠고요. 수직 방향으로 합니다. 수직 방향. 그리고 공유압 변환기의 유효 용량을 액추에이터 크게 해야 되고요. 액추에이터보다 높은 곳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것도 가끔 출제가 됐었던 내용입니다. 승합기는 이제 공합 회로에서 압력을 높여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하이드롤릭 체크 유닛은 공합실에 연결되어 있는 스로틀 밸브를 조정해서 실내 속도를 제어하는 데 이용하는 것이 하이드롤릭 체크 유닛입니다. 네, 이렇게 공합 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